저 말인가요? 제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의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 세간의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에 나오는 영웅한 길가메시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길가메시가 귀칼 세간에 소환된 후에 네즈코와 마력으로 연결되고 귀살대와 만나게 되어 그곳에 최대 지도자가 되는 전개까지 진행했었죠. 아직 일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정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표주로가 다친 이후 혈기란 존재에게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진 길가메시, 자신의 책사인 우부야시키에게 혈기들을 모두 한 곳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죠. 우부야시키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무자는 귀살대의 당주인 자신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벼르고 있으니 자신의 위치를 노출한다면 무잔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위험한 도박수, 만일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귀살대 전체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전략이었죠. 과연 지금의 주들과 귀살대원으로 무잔을 죽일 수 있을까? 상현의 혈기들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며 우물쭈물거리고 있던 그때 길가메시는 그러한 우부야시키를 보고 무엇이 두렵느냐, 짐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했고, 그 위압감은 실로 엄청났기에 우부야시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귀살대원을 시켜 혈기들을 귀살대 본부로 잡아오게 했고, 그 혈기의 눈을 통해 무잔에게 귀살대 본부 위치를 알리게 되었죠. 무잔은 드디어 수백 년 동안 나를 귀찮게 했던 우부야시키 가문의 녀석을 찾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예전에 코쿠시보가 혈기가 된 후 그 당시 우부야시키 당주의 목을 베어오며 귀살대가 끝장이 날 줄 알았는데, 그 뒤로 바퀴벌레처럼 귀살대가 이어졌고 어떤 방법인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기에 여러모로 짜증이 났던 상황이었죠. 이제 귀살대를 다 쓸어버리면 자신의 심기를 건든 녀석들은 사라진다며 혈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살대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귀살대 또한 혈기들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 전국에 흩어져 있던 귀살대원들을 모았고 귀살대 본부로 오는 여러 곳에 함정을 설치해놨습니다. 길가메시는 그런 분주한 전쟁 준비 상황을 보고 뭔가 예전에 자주 경험했던 그런 기분이 들었죠. 그날 밤 저 멀리서부터 폭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귀살대원들은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혈기들의 모습이 보였고 이깟 덫으로 우리들을 막으려 한 거냐며 여유를 보이고 있었죠. 말은 이렇게 했지만 많은 혈기들이 귀살대 덫에 걸려 폭발해 죽었고 괜히 함정에 피해가 없는 척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귀살대원들과 혈기들이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고 주들로 뛰어나가 잡혈기들을 쓸어버리고 있었죠. 그때 상현의 혈기들은 우부야시키가 있을 것 같은 큰 저택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금빛깔스러운 옷을 입은 길가메시가 왕자에 앉아있었고 이제 왔나? 기다리느라 지루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현육 다키는 길가메시를 보자마자 와, 존잘,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처음 봐 라는 생각을 하다가 머리를 흔들고 그래도 내 최애는 무자님 정신 차려야 해 라고 생각했고, 규타로는 잘생기고 화려한 놈이구나, 열이 받는다 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죠. 그리고 곧바로 다키와 규타로가 길가메시에게 덤벼들었고 그 순간 엄청난 숫자의 칼들이 날아와 이들의 몸에 꽂혔습니다. 길가메시는 혈기들과의 싸움에 앞서 자신의 무기 창고에 있던 수많은 무기들 중에 태양광을 머금은 재질로 만든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놨고, 길가메시가 날리는 엄청난 숫자의 검과 창은 전부 최상급의 신성이 담겨있는 무기들이었기에 보통 일륜도보다도 훨씬 강력한 데미지를 줬습니다. 그대로 다키 유타로는 어떤 것도 해보지 못하고 온몸에 칼에 박혀 소멸했고 그 광경을 본 다른 이들은 엄청나게 긴장을 하기 시작했죠. 자, 안 덤비고 뭐하고 있느냐 잡종들아 라고 길가메시가 오만하게 말하자 상현사 조아쿠텐과 상현우 교코가 혈기술을 뿌려댔고 길가메시는 게이트 오브 바빌론을 통해 다시 한번 엄청난 보구들을 쏟아내 그것들을 막음과 동시에 그들의 몸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능력에 이건 인간이 아닌 존재다 라는 생각만 하며 무너지는 교코와 조아쿠텐, 길가메시는 곧이어 아카자, 도우마, 코쿠시보에게도 칼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아카자는 파괴살 아침을 씌운 후 칼들이 날아오는 것을 빠르게 피하며
피하지 못한 경우는 주먹으로 쳐냈고, 도마는 얼음 방벽을 만들어 칼들을 막아 속도를 줄여 얼음을 뚫고 나오는 칼들을 피했죠. 또한 코쿠시보 역시 내비치는 세계로 칼들이 날아오는 방향을 읽고 피하거나 쳐낼 수 있었습니다. 길가메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네들은 잡종 중에서도 한가닥 하는 녀석이라는 거냐? 오만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아카자는 빠르게 뛰어가 길가메시에게 펀치를 날리려고 했고, 아카자의 주먹은 길가메시의 눈앞까지 다가갔죠. 네 녀석도 근접전에서는 별거 없구나 라며 승리를 장담한 아카자. 하지만 닿기 전 아카자의 몸은 길가메시 앞에서 멈췄고, 어느새 자신의 온몸이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늘의 사슬 엘키두, 니깟 잡종의 공격이 짐에게 닿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냐? 라고 길가메시가 말했고, 아카자는 니깟 사슬 따위는 끊어내버리면 그만이지 라고 하며 힘을 줘 끊어내보려고 했지만, 힘을 주면 줄수록 사슬의 속박력은 강해지며 온몸의 뼈를 부숴버릴 만큼의 압박감을 선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길가메시는 게이트 오브 바빌론에서 꺼낸 하나의 명검으로 아카자의 목을 쳐 날려버렸고, 아카자는 소멸하기 시작했죠. 그때 무수한 얼음 혈기술 공격과 달의 흡 참격이 날아왔고, 길가메시는 자신이 앉아있던 곳에서 일어나 피했습니다. 감히 나를 왕자에서 일어나게 하더니 건방진 녀석들이구나 라고 말했고, 너희들에게는 특별히 짐이 애용하는 또 하나의 보구를 보여주지 라고 말했죠. 그러더니 열쇠검을 꺼냈고, 열쇠검을 작동을 시켜 어떤 검을 찾기 시작했고, 곧이어 마치 드릴과도 비슷한 형태의 이상하게 생긴 검을 뽑아냈습니다. 코쿠시와 도우마는 그 정체 모를 검을 보자마자 엄청난 위압감을 받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짐의 최강의 보구이자 보물인 괴리검 에아다 라고 하며 자신의 검에 심취한 듯 보고 있던 길가메시. 코쿠시와 도우마는 자신의 검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길가메시를 보고 저 녀석이 방심한 지금이 기회라며 자신들의 최대 참격과 혈기술을 길가메시에게 날렸습니다. 하지만 길가메시의 에아가 드릴처럼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풍압을 내기 시작했고, 그걸 휘두르자 날아오는 참격과 얼음들이 마치 공간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듯이 사라져버렸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검이냐며 저 검에 휘말려버렸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게 분명하다고 생각한 도마와 코쿠시보는 등을 돌리고 후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길가메시는 하늘의 사슬 엘키두를 시전했고, 무수한 사슬들이 튀어나가 그들을 묶어버렸죠. 짐을 보고 도망가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었지만 짐을 적대한 이상 그냥 보내줄 수는 없다 라고 하며 에아를 그들에게 휘둘렀고, 엄청난 풍압의 소용돌이가 코쿠시보와 도마의 온몸을 갈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고 밖에 나가봤는데 주들이 대부분의 혈기들을 이미 처리한 상태였고, 귀살대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강력한 마력의 기운, 혈기의 기운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보니 무잔이 우부야시키 당주와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가메시는 당연히 무잔이라는 녀석은 왕을 지칭하고 다니는 녀석이니만큼 자신을 찾아왔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죽인 혈기들 중에 무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길가메시의 눈에는 그저 다 똑같은 잡종들이기에 굳이 어떤 녀석이 무잔이냐고 묻지도 않았던 것이고요. 길가메시는 사슬로 무잔을 묶고 들어오고 날렸지만 무잔의 촉수가 우부야시키의 몸을 더 먼저 관통을 했고, 우부야시키는 피를 토하게 되었죠. 길가메시는 방심을 하다가 자신의 부하를 잃게 되었다는 것에 매우 심기가 불편했고 무잔에게 분노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서 자신을 방심하게 만드냐고 말이에요. 무잔은 길가메시를 보자마자 상현의 혈기들이 전부 저 녀석에게 살해당한 건가? 라는 생각에 엄청나게 긴장을 했고, 우부야시키가 죽어가며 무잔 너는 오늘로써 끝이다 라고 말했죠. 무잔은 수많은 촉수를 날려 길가메시를 공격했고, 길가메시는 게이트 오브 바빌론 시전에 그 촉수들을 수많은 무기들로 박살내며 무잔까지 꽂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잔은 다른 혈기들보다 재생력이 압도적으로 좋았고 자신에게 꽂힌 보구들을 뽑아내며 회복을 했죠. 그리고는 저 녀석은 이길 수 없겠다고 생각하며 부들거리다가, 하지만 빤스런 장인인 내가 못 도망갈 정도는 아니다 라고 소리치며 급하게 빤스런을 시전했는데, 그 순간 사슬들이 날아와 무잔을 묶기 시작하며 몸을 압박했죠. 그리고 순간 길가메시 쪽에 엄청난 기운이 느껴져 그것을 보니 길가메시의 칼 에아가 엄청난 회전을 하며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넌 나를 화나게 했으니 이 세상에서 먼지 한 톨 남지 않게 멸해주마. 천지를 괴리시키는 개별개별 에누마 에리쉬. 엄청난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며 무장에게 날아갔고,
우자는 그 막대한 에너지에 집어삼켜져 온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광활이 펼쳐져 있던 숲도 한 번에 사라져버렸죠.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주들은 거의 자연재해급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 뒤 우부야시키의 장례를 마치며 당조의 죽음은 아쉽지만 우자는 세상에서 멸했음에 우부야시키도 편히 하늘로 갔을 거라며 서로 다독였죠. 그리고 타마요는 계속되는 연구로 결국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을 만들게 되었고, 네즈코가 인간이 되자 길가메시와 이어진 마력이 끊어지며 마스터의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된 네즈코는 자신의 모든 기억이 돌아오며 탄지로와 부둥켜 안고 울었고, 길가메시는 그 모습을 보며 오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그 둘은 길가메시에게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했고, 길가메시는 탄지로와 네즈코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서로에 대한 그 마음 잃지 말고 잘 지내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들은 길가메시에게 이제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묻자 자신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도 없으며 네즈코와의 연결이 끊어졌기에 다시 영체로 돌아가 다음번 소환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했고, 왠지 이 일본이란 나라는 또 한 번 오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가메시는 자신에게 있는 마력이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두에게 숭배를 받으면서 사라지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영웅한 길가메시, 압도적인 강함과 방심을 잘하는 특성을 함께 넣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길가메시가 방심한다고 해서 혈귀에게 어떤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 같진 않았고, 그 방심으로 인해 다른 이가 죽는 방향으로 전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